자, 북한이 오늘 새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양입니다, 이번엔. 취재기자,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 기자. 네, 2시간 전쯤 북한이 또 한 번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 57분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2,700여 킬로미터, 최대 고도는 550여 킬로미터로 파악됐습니다. 추가 정보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정밀 분석에 나선 상황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한 것은 지난 26일 강원도 기대령에서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에 대해 긴급 속보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NHK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동북 지역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발사된 미사일이 3개로 분리돼 오전 6시 12분쯤 홋카이도 동쪽 1180km 해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에겐 피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피난 지시가 내려진 지역은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이와테현 등입니다. 일본 영토에 떨어진 낙하물은 일단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4번째라고 NHK는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관련 동향을 추적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북한의 중거리급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전 7시부터 긴급 NSC가 소집됐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준추관입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 오전에 굉장히 분주하게 회의도 열고 진행됐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어떤 상태입니까? 아침 7시에 청와대에서는 긴급 NSC가 소집이 됐습니다. 긴급 국가안전보장의 NSC 상임위는 조금 전인 7시 40분에 끝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전체 회의가 아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은 오늘 오전 5시 57분, 청와대가 발표한 NSC 상임위 소집 시간은 6시 30분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안보실을 중심으로 현재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서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청와대는 당시 방사포라고 추정한 지 이틀 만에 단거리 미사일로 수정한 바 있어 이번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을지훈련 기간에 따른 북한의 대응훈련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북핵 실험이 아닌 저강도 도발로 판단하고 이를 오히려 남북 간의 전환점으로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거리급 미사일이어서 이에 따른 분석과 해석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남한을 겨냥했는데 오히려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체에 대한 구체적 재원과 그에 따른 청와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준추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속보를 쭉 알아봤는데요. 최영학 교수님, 그동안 사실 지난 주말서부터 북한이 무슨 발사체를 쌓은 걸 가지고 저강도, 그러니까 강도가 좀 낮은 걸 했으니까 이번에 유화 제스처다. 그리고 뭔가 대화 국면에 대해서 북한이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보란 듯이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떨어졌거든요. 명백한 도발인데 우리가 너무 북한을 좀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계속 그 논조를 오늘 아침까지 갖고 온 게 남북 간의 대화 재개에 손상이 가지 않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완전히 그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지금 정세가 다음 달에 지금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등등 또 EF 동북 포럼에 가셔서 시진핑이랑 만날 확률도 높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제 정세는 대북 제재에 관련해서는 자기의 친구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장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런 조급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미국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의 완전 최종 관문은 이런 장거리 미사일의 완성이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걸로 보여지고요. 예. 지금 이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대화냐, 뭐 진짜 손상이 되는 거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지금 9월달, 10월달 또 유엔도 방문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등등의 어떤 스탠스로 갖고 갈 것인가를 NSC로부터 해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뭐 정밀 분석할 거 다 미국에서 다 해준 거 그거는 자료 갖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1, 2주간이 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된 기사 추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국정원, 북한, 풍계리 2번, 3번 갱도서 핵실험 준비 완료. 방금 전에 일면 기사 봤던 내용과 흡사한데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4번 갱도서 굴착공사 준비가 포착이 됐다. 그래서 9월 9일 추가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어제 국회에 보고를 했답니다. 자, 이렇게 국회 보고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새벽 미사일 도발을 한 겁니다. 자, 어제 국회 보고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국정원은 풍계리 핵실험장 상황과 관련해서 2,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며 김정은의 핵 자신감으로 인해 당분간은 남북관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봤는데 추가 기사 하나 더 보죠. 여기 보면 10월까지 상황 잘 관리한다면 비핵화 대화 외교 공간이 생길 것이다. 누가 한 말이냐면요. 강경화 외교장관이 어제 한 말입니다. 취임한 뒤에 첫 언론 브리핑에 나서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독자 제재 사실상 보류키로 한 것이다. 이런 평가되는데 이건 어제 상황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지금 오늘 오전은 상황이 아주 급변했죠. 자, 차명진 의원님. 저희가 어제 기사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에 오늘 아침 기사까지 봤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진 듯합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아침까지의 정부의 태도 이것이 바로 오늘 새벽 5시 35분에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쏘므로써 사실상 현실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어제 외교장, 강경화 외교장관의 말은 뭐 10월 정도까지는 뭔가 공간이 열릴 것이다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것도 만만치가 않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북핵을 어떤 현 상태에서 더 진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좀 저강도 안팎을 국제적으로 하고 그 틈을 어떤 타서 우리 한국만 독특하게 이제 대화로서 설득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여러 가지로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인내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우위에 선 어떤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화를 원하기 때문에 절대 그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미국을 직접 타격하지 않는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26일 날 단거리 미사일, 또 오늘 또 중거리 미사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현 정부의 노선이 재검토돼야 되는데 하나는 대화 압박 병행 이것이 실제 가능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현 정부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국내 국민 여러분에 대한 어떤 그 설득 이것도 이제 한계에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실제 현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대국민 설득 내지는 뭐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상당히 국민적 불안감들이 앞으로 증폭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신문 대 신문입니다. 같은 주제를 다뤘지만 내용은 다른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합니다. 오늘 주제는 북한 발사체 번복 논란입니다. 두 개의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한국이 레이더로 추적할 때 정찰 위성으로 지켜본 미국. 자, 지금 우리 정부 청와대가 처음에는 방사포 쪽에 무게를 뒀다가 어제 탄도 미사일이라고 번복을 했죠. 그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청와대가 당초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현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물론 단선 다뤘지만 방사포 쪽에 좀 무게를 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내용도 보겠습니다. 한미의 초기 평가가 이처럼 포탄과 미사일로 극명하게 달랐던 것은 감시 자산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한국군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 정체를 레이더로만 추정했다. 좀 밑에 보죠. 한국군이 레이더로만 추적하고 있을 때 미국은 고해상도 정찰 위성으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을 영상으로 관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분석에 대한 혼란을 좀 가져왔던 이유는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능력이 좀 부족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군요. 자,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조금 논조가 좀 틀리네요. 방사포라더니 결국 미사일, 청조급함이 혼선을 불렀다. 아까 경향신문 기사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측면의 포인트가 있었는데 여기는 조급함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북 발사체 판단 오락가락 왜 그럴까 하니까 여기 되어 있습니다. 군은 이틀 지나서 청 발표 뒤집어 그리고 청와대는 왜 이런 발표를 했냐에 대해서 안보실에서 요청한 탓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조금 더 보죠. 여기 보겠습니다. 북한이 각도를 낮춘 저각 발사로 교란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청와대의 안일한 태도와 조급함이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당초 북한의 위협을 축소하기 위해 미사일이 아닌 방사포로 단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사일은 포와 달리 발사 시험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데다 탄두 중량이 더 무겁기 때문에 파괴력도 훨씬 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최진보 교수님. 예. 두 개의 기사를 비교했는데요. 사실 어제 청와대가 발표 내용을 번복을 한 거에 대해서 한쪽 기사는 이거는 우리 정부, 우리 군 당국이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다른 의도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쪽 다른 기사는 이거는 청와대가 약간 의도가 있었고 조급함이 좀 깔려 있었다. 완전 다르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 기사에 더 힘을 실는데요. 그러니까 능력이 좀 부족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안보실에서 문제라고 봐요. 안보실에서 그걸 청와대에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300mm 방사포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바꿔서 청와대가 공식 발표를 한 건데 이제 안보실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미사일이나 발사포 뭘 발사했을 때는 북한이 그걸 분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 최대 고도가 얼마나 되냐, 비행 거리는 얼마나 되냐, 또 발사 각도는 얼마나 되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안보실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최소한의 연로로 최대한의 사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통 한 30도에서 45도 각도로 발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보다 더 낮은 각도로 발사를 했어요. 북한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저각 발사를 했다고 저각 발사를 한 거죠. 일부러 그런 거죠.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미사일이 아니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북한의 전략적인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보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의 전례를 봤을 때 300mm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청와대는 그걸 받아서 안보실에서 분석한 거니까 청와대는 당연히 그걸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표를 한 거지. 지금 뭐 한국일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거를 미사일인데 방사포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뭔가 좀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기사인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국방부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좀 생각해 보세요. 보복 응징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공세적으로 해라 이제는. 이제는 이제 뭐 보호적 우리가 방어적 자세가 아니라 만약에 북한이 서울이나 한국을 공격한 그런 징후가 보일 때는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고 얘기한 걸 보면 북한을 뭐 우리가 좀 뭐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고 이건 순전히 국방부의 능력에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제도 국방부에서 질타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안보실의 보고가 잘못돼 올라와서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 잘못된
발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능력 부족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께서는 두 개 기사 중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공감이 가세요? 저 역시 좀 먼저 봤던 기사에 조금 더 그러니까 무능한 쪽. 네, 이게 왜냐면은요. 청와대에서 발표한 그 문장을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사포다라고 단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언은 하진 않았죠. 단언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량 현재로서는 전제를 여러 가지를 까는데요.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 후에 실제로 정밀 분석을 했고 또 최초에 파악하지 못했던 미군의 그런 정보까지 더해서 결국은 이제 탄도미사일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단언하고 이렇게 그 속단해서 발표한 것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조급함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학 교수께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벌써 미국이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를 벌써 한 시점 이후에도 이 논란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 저쪽에서 소위 말하는 1번 기사가 맞다 그러면 거기서 그런 전략 자산으로 정밀하게 계산된 그런 이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300mm라 했다는 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런 대북 정책에 어떤 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흔적도 있다고 봐지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하고의 대화를 재개하는데 손상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지금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엔 유엔 제재 결의에서는 이 미사일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다 제재 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22일 날 미국이 단독으로 자기네 단독 제재를 갖지 않았습니까? 25일 날 일본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27일, 8일, 9일 중에는 한국이 단독 제재에 대해서 뭔가를 지금 발표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것이 저런 사태가 나오니까 진짜로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려는 그러한 의도에서인지 모르겠으나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사실 오늘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또 발사함으로써 뭐 무야무 돼버리긴 했지만 그럼 어제 방사포라고 계속 발표를 유지를 하지 왜 번복을 했을까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뭐 사진도 나오고 다 이제 위성 사진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럼 뭐 어디서 그거는 팩트로 나와버리니까 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차명기 기자님.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의도된 무능인데요. 의도된 무능. 실제 그 우리나라의 군사 체계는 사실상 이 중요한 전략 무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국이 전담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께서 우리가 왜 이 북한에 비해서 GDP가 45배인데 왜 우리가 제대로 못 막아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허점이 있는 게 45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사실은 수백 배가 돼야지만 사실은 그들의 도발에 대해서 체크가 되는데 이제 실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한미 군사 체계는 미국이 인공위성이나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전략 무기들을 전담하고 우리가 거기에 보조적으로 함께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군이 그런 전략 무기를 감시망에 의해서 탄도미사일임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전해줬을 텐데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우리만의 어떤 그 체계, 감시 체계로 그것을 판단했으니 그러한 상황에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하고 대화를 잘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이거를 장사포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이러한 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지금 우리 군의 어떤 사실은 대응 능력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위 말하면 독자적인 국방력의 강화 이것이 과연 가능한 길인가? 우리가 북한을 먼저 침투하려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방어는 몇백 배의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미군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무시하고 그들과의 어떤 교류, 정보 체계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기사가 갈라지는 것처럼 오늘 나오신 네 분의 패널의 의견도 딱 절반으로 나눠졌군요. 알겠습니다.